뭔가 거대한 음모가 있는 것 같아요. 이 검찰과 이 판사의 콜라보 합작입니다. 검찰 사법 쿠데타. 진짜 나쁜 건 뭐냐면은 이 판결의 결정적인 허점은 있지도 않은 것을 한 것처럼 꾸며가지고 상상 속에서 가정을 해놓고 또 판결을 해버립니다. 징역 1년을 때리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이재명 너 차기 대통령 나가지 마. 이 얘기죠. 국회의원직 내려놔. 434억 원 민주당은 토해내. 이 얘기인데 판사 한 명이 지가 뭐라고 그렇게 어마어마한 판결을 내린답니까? 국민의 50%가 지지하는 대권 차기 대권 1위 후보를 판사 한 명이 그냥 판결문 한 줄로 그냥 쫙 거버린 거예요. 징역 1년 하니까 끝나는 거야. 예, 고등법원 대법원까지 이제 가봐야 알겠지만은 징역 1년을 때린데도 그만한 고도의 정치적 계산이 있는 거죠. 차기 나가지 말라는 거죠. 2심, 3심 가더라도 아무리 감경해도 100만 원 밑으로는 안 떨어져. 100만 원 이상이면 끝나거든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계략을 꾸미지 않았나 싶어요. 뭔가 음모가 있는 거죠. 거대한 음모가. 이재명 차기 대통령 출마를 막으려는 거대한 음모죠. 이건. 진짜 나쁘지 않았어요. 어떻게 법에 탈을 쓰고 이런 무지막지한 일을 거행을 합니까? 그러면 뭔가 보상을 당장은 받을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결국에는 이 한성진 부장판사의 이름은 길이길이 역사에 남게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기억하겠어요? 후손들한테 뭐라고 얘기하겠어요? 자녀들한테. 정말로 최악의 판결이면 최악의 판결. 아니 누가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대통령 당선된 줄 알겠어요. 김문기 아냐 모르냐 골프를 쳤냐 안 쳤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이재명이 대통령에 그 말을 해서 당선이 됐냐고. 떨어졌잖아요. 떨어졌잖아. 사실 공직선거법은 허위로 허위 사실을 공표해가지고 어떤 당선될 목적으로 당선된 사람들이 주 타겟인 거야. 낙선자를 대상으로 이렇게 보복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얘기죠. 전례 없던 일이지. 그렇게 그게 중요하냐고. 골프 친 거 안 친 거 그렇게 중요해요? 당락에 영향을 미쳤어요?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사건에 관련이 돼 있어요. 여태까지 증거에 의하면 관련이 돼 있나요? 한 개도 관련돼 있다는 증거가 안 나왔잖아요. 오히려 이재명 대표가 하나 또 무죄라는 것이 계속 여러 증거들을 통해서 계속 나오잖아요. 전혀 연관이 없어요. 대장동 사건과 이재명 대표는. 오히려 윤석열 의원은 뭐라고 했냐면은 TV 토론 나와가지고 대장동 사건의 몸통이 이재명이다. 완전히 이거 허위 발언이잖아요. 잡으려면 거꾸로 잡아야지. 거꾸로 M1 이재명만 잡냐고.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자, 보세요. 제가 결정적인 왜 잘못됐는지를 알려드릴게요. 이 판결이. 이재명 대표는 이 얘기 한마디 해서 이 김문기 관련해서는 이 사진이 조작된 거다. 이거 10명 이상 되는 단체 사진인데 딱 떼내가지고 이 부분만 어떤 국회의원이 올렸어. SNS에. 이것을 검찰이 포착해서 법원에 증거로 제출해. 이렇게 같이 사진을 찍어놓고도 왜 못 온다고 그래, 김문기를. 아는 거 아니야. 4명 사진 찍었는데 못 올 수가 있어? 사실은 10명 이상이 찍은 사진이라니까. 옆에 한 명 보이잖아요, 살짝. 이 조작된 거죠. 이게 조작된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한 거죠. 당연히 그 얘기한 거죠. 이걸 유죄의 판단을 삼은 거야. 이 판사는. 골프 쳐놓고 왜 안 쳤다고 그래? 그게 허위야. 그게 당락에 영향을 많이 미쳤어. 선거에 엄청 유권자들 현혹 가가지고 영향을 미쳤으니까 너 유죄야. 자기 대통령도 출마하지 마. 이거 미친 판사 아니에요, 이거? 이 얘기예요. 자, 이재명 대표가 채널 A에서 당시 했던 말 보세요. 이게 유죄로 판단한 거예요. 4명 사진을 찍어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체 일행 단체 사진 중에 일부를 때려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조작한 거죠. 이 얘기했어, 이 얘기. 채널 A 이재명의 프로포즈에 나와서. 이게 골프를 쳤다 안 쳤다 그 얘기입니까?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 무슨 관계 있어요? 사진 조작만 얘기한 거잖아. 그것을 판사는 골프 쳐놓고 왜 안 쳤다고 그래. 자, 여기 테일러메이드. 자, 골프 저기 모자도 쓰고 있잖아. 다 골프 모자 쓰고 있으니까 골프 친 거지 너희들 이 얘기잖아요. 걔네들은
처음에는 김문기 안에 모노네 이것은 판사의 판단 영역이 아니다. 재판 영역이 아니다. 감정은 인간의 감정 알고 모르고 주관적인 영역은 판단 영역이 아니니까 얘네들이 살짝 비틀은 거야. 골프를 쳤네 안 쳤네 이건 행위잖아요. 그 논란으로 비틀어가서 이재명 대표를 잡은 거예요. 검사와 판사의 합작품이다. 검찰 사법 쿠데타다 이거죠. 완전히 대한민국 역사를 바꾸려는 거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얘기입니다. 하지도 않은 말을 가지고 판단을 해버린 거야. 골프 논란으로. 이재명 대표 핵심 뭡니까? 이재명 대표 사진 조작을 얘기한 거잖아요. 사진 조작을. 미친 거지 이거들. 사진 조작된 것처럼 김문기 사진 조작된 거 주장을 했는데 골프를 안 쳤다라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안 쳤다라고. 안 쳤다라고. 이런 단체 사진이었어요. 이런 단체 사진 중에 4명의 사진을 원본은 제가 확보를 못했는데 원본이 어디 있을 거예요. 그 당시 이제 호주 같이 갔던 사람 멤버입니다. 몇 명입니까요? 2, 4, 6, 8, 11명이네. 11명이 갔네요. 이 그 사진을 딱 4명만 쪼개가지고 증거로 조작한 거죠. 이재명 대표의 얘기는 골프 얘기가 물론 있긴 있어요. 보면 4명 사진을 찍어서 4명이서 골프를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이 얘기예요. 이 얘기잖아요. 4명 사진을 찍어서 마치 제가 4명과 사진을 골프 친 것처럼 공개했던데 4명이 아니고 많이 갔다라는 얘기지. 이재명 대표 얘기는 많이 갔다. 사진 조작을 얘기 결국에는 사진 조작한 거죠 이거. 사진 중에 일부를 떼가지고 보여줬더군요. 사진 조작한 거죠. 그 얘기 아닙니까? 사진 조작한 건 사실이잖아. 사실인. 내가 김문기하고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얘기한 적이 없다고 이재명 대표는. 근데 판사 판결문에는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골프를 쳐놓고 왜 안 쳤다고 하느냐. 그게 네가 허위 사실을 유포한 거다.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조작한 한성진 부장판사 규탄 받아야 돼. 비난 받아야 되고 욕을 태바가지로 얻어 처먹어야 되는 거야 지금. 골프 쳤다 안 쳤다 허위 발언, 사진 조작됐다 발언, 사진 조작됐다 발언을 왜곡한 거야. 골프 쳤다 안 쳤다로. 진짜 이거 나쁜 거죠. 판사가 저래도 되나? 없는 것을 가상산상으로 만들어서 판결했다. 검사도 그렇게 주장을 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거죠. 두 번째, 국토부 공문 협박으로 압박받아서 백현동 용도 변경을 해줬다. 이것이 허위 발언이다. 국토부는 공문 협박한다고 공문을 보낸 적은 있지만 협박한 사실은 없다. 근데 협박이라는 것은 압박을 받은 사람, 협박받은 사람 입장에서 판단해야 되잖아요. 내가 협박을 받아서 공포심을 느꼈는지 압박을 받았는지는 이재명 대표가 판단할 문제라고. 이것도 인간의 주관적인 영역이잖아요. 판단 대상이 아닌데 또 중요한 것은 이것도 짜집기 한 거야. 가짜로 없는 걸 만들어 상상으로 만든 거야.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이 두 가지의 결정적인 하자 오류가 있는 거예요. 볼게요 상세히. 첫째, 이 골프 부분 김문기 아냐 모르냐. 이재명 대표가 해외 출장 기간 중에 김문기가 골프를 치지 않았다라는 것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했는데 판결문에 이재명 대표는 김문기가 골프를 쳤다 안 쳤다 이야기 한 적이 없어요. 이재명 대표는 채널A 방송에 나가서 청년과의 대화 이재명의 프로포즈 2021 출연해서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올린 사진이 조작된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해 준 것뿐이에요. 2021년도 12월에 박수영 의원은 이재명 대표를 포함해 10명이 찍힌 단체 사진에서 4명 부분만 도려내서 마치 4명이 찍힌 4명이 친한 사이라 골프를 친 것처럼 조작한 사진을 본인의 SNS에 올렸고 이것을 검찰이 갖다가 법원에 제출한 거죠. 그래서 팩트체크만 해준 것이다. 이번 판결은 해당 발언을 그대로 판단하지 않고 경위나 목적 등을 제멋대로 추측해서 이재명 대표가 하지도 않은 발언을 거짓이라고 판단한 결정적인 오류가 있는 겁니다. 한성진 판사 반성하세요. 반성. 말이 됩니까? 두 번째 백현동 부분 볼게요. 2021년도 10월달 국회 국정감사장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했던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한 거예요. 국정감사장에서 얘기한 거예요. 이것은 어떤 선거와 관련돼서 얘기한 것도 아니라고 당선 목적도 아니라고. 그래서 완전히 웃긴 판사예요 이거.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악의적으로 편집하고 왜곡한 것을 그대로 인정한 것이다. 이재명 대표가 실제 하지도 않은 발언을 만들어서 유죄로 판단해버렸다. 첫 번째는 주관적 인간의 감정, 공포 이런 얘기, 압박, 주관적인 영역은 판단 영역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100번 양보하더라도 발언을 짜집기 왜곡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발언을 짜집기 하고 왜곡했다. 식품연구원동 5개 공공기관 부지에 대해서 혁신도시법상 의무조항과 이에 근거해 직무유기 등을 문제 삼겠다는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는데 성남시는 조금만 반영해 주겠다는 방침으로 기자회견까지 했고 그 결과 5개 공공기관 부지의 매각이 몇 년째 안 되고 있었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백현동 부분은 나머지 언급합니다. 나머지 백현동 이 부분은 아파트 분양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않고 버티다가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만 별도로 협조 공문을 보냈는데 이것은 법률에 의한 요구에서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해줬다고 말합니다. 약간 복잡한데 제가 원문을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헷갈리니까 자, 요걸 볼게요. 요겁니다. 이 국감장에서 했던 발언인데 볼게요. 자, 문진석 의원이 얘기합니다. 용도 백현동 부지가 성남 시내 관내 보니까 11개인가요? 11개.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에 있을 때 성남시 관내 공공기관들이 많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이제 그것들은 이제 옮겨가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이제 공문이 계속 오는 거예요. 옮겨야 되는데 비용을 마련해야 되는데 팔아야 되잖아요. 팔아야 되는데 그것들을 용도 변경을 해서 약간 상향을 해서 팔아라라고 있는 지시 공문이 계속해서 옵니다. 수십 번 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팔으라고 용도 변경 해주라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그 부지가 이전해 나가는 부지에 공장이라든지 첨단 산업 단지라든지 병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유치하고 싶었던 거예요. 아파트 부지가 아니고. 아파트도 변경되게 되면 여러 문제들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제 다른 부지들은 첨단 산업 공장이라든지 병원 이런 것들이 다 제대로 잘 해서 들어왔는데 이 식품 개발한 부지 여기는 이제 아파트를 짓겠다고 하니까 아파트 용도로 변경을 해달라고 하니까 딜레이가 됐던 부분이에요. 안 하고 계속 버팅기고 있었던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볼게요. 급상송에서 문진석 의원이 얘기하죠. 두 번째 4단계 용도 지역 상향 특혜라고 합니다. 다시 묻습니다. 누가 성남시에 용도 변경을 요청했는지 아십니까? 하니까 식품연구원이 했죠. 하니까 문진석 의원이 아니에요. 박근혜 정부의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습니다. 용도 변경 상향을 요청했습니다. PPT 자료 보면 나옵니다. 정식 공문으로 요청했습니다. 문진석 의원이 또 얘기합니다. 정부의 협조 요청에 의해서 용도 지역 변경은 승인해 준 것인데 이것을 왜 이재명 지사의 특혜라고 묻는 겁니까? 특혜 10일 처음엔 특혜 줬다고 막 얘네들이 따졌어요. 이 국힘당 쪽에서 왜 이재명 대표가 특혜를 줬느냐라고 이걸 따졌던 거야. 이 백현동의 식품개발연구원 여기에 왜 특혜를 줬느냐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에서 공문에 의해서 요청했으니까 준 거지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특혜 의혹을 제기하려면 수의계약을 맺고 용도지역 상향을 요청한 박근혜 정부 국토부와 식품연구원에 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은 박근혜 정부의 정부기관의 지방 이전 정책에 따라서 성남시가 따르고 협조한 것이 전부인데요. 지사님, 이재명 지사님, 백현동 사업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십니까? 백현동 개발사업이 지사님에게 성남시장 시절에 특혜를 줬다고 생각하시냐는 것을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가 전혀 아닙니다. 그것은 국토부가 요청해서 한 일이고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에 따라서 저희가 응할 수밖에 없는 거였어요. 볼까요? 없었고 없는 분양 수익을 수천억씩 취득해 가는 것은 성남시로서는 허용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파트를 짓겠다 하니까 아파트를 지면 분양 수익이 수천억이 그냥 넘어가는 거잖아요. 민간한테. 그러니까 그것을 허용할 수가 없었다. 반드시 성남시는 일정한 수익을 우리가 확보하고 주거 단지가 아니라 업무 시설을 유치하겠다. 이렇게 입장을 발표했던 겁니다. 그래서 계속 버팅기고 있었던 거예요. 이 이재명 지사는 거기에 첨단 공장이라든지 여러 이렇게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고 싶었던 거야. 아파트가 아니고. 아파트 짓게 되면 민간한테 저기한테 식품개발원한테 수천억의 이익이 그냥 생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토부에서 저희한테 다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왔는데 공공기관 이전 특별법을 보면은 43조 6항이 있어요. 국토부에서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압박이 온 거예요.
압박이 왔는데 국토부 장관이 도시관리계획 이것 변경 요구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반영해야 한다. 국토부 장관이 요청하면 반영해야 된다 이거예요. 의무조항을 만들어놨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것을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제가 그때 낸 아이디어가 뭐냐면은 반영을 해주는데 다 해주지는 말고 조금만 해줘라. 조금만 반영해주겠다. 이렇게 다시 기자회견을 했는데 이것 사셔도 건축허가 안 해줍니다. 요만큼만 해줍니다. 요만큼만 바꿔줍니다. 해서 사실은 성남시 공공기관 이전 부지 다섯 곳이었네 보니까 5곳 매각이 몇 년 동안 계속해서 안 돼서 까다롭게 하니까 이재명들 까다롭게 하니까 안 되다가 그래서 결론은 도로공사가 성남 판교 부지는 제2 테크노밸리로 첨단 공장으로 개발을 했고 LH 부지는 서울대가 500억에 싸게 인수해서 의생명 단지를 만들어서 지역 경제에 도움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5개 부지가 있는데 그중에 몇 개는 잘 했다 이거야. 첨단 공장도 유치하고 병원도 유치하고 나머지 백현 이 부분이 중요한데 나머지 백현 부분은 계속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아파트 부장을 하겠다고 해서 저희가 해주지 말라고 버티다가 결국 다시 국토부가 식품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공문을 또 보내서 별도의 공문을 또 보낸 거야. 빨리 그 종을 상향해서 용도를 상향해서 빨리 해줘라 팔게 해줘라라고 공문을 보냈던 거죠. 이 부분이잖아요. 이 앞부분이에요. 이 앞부분 그 총 5개 공공기관이 있었는데 이 앞부분은 4개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부분이죠. 압박을 했다, 협박을 했다 이 부분이죠. 이 백희운동 부지는 계속해서 공문이 와서 국토부에서 또 다시 앞에 공문들은 5개의 공공기관을 특정해서 다 온 거야. 다 하는 건데 여기는 식품연구개발연구원에 대해서만 별도의 특정해서 공문이 또 온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했다라는 얘기입니다. 뭐라고 공문을 보냈냐면은 종전 부동산 활용 용도 제한 등으로 매각에 어려움이 있다. 그러니까 애로사항 해소를 위해서 적극 참여해라. 도시계획 규제를 해제하고 발굴해라. 이런 지시 공문이 다시 와서 저희가 불가피하게 용도는 바꿔주는데 그리고 그 도와준다는 부대 조건까지 달려 있었답니다. 식품연구원이 저희한테 요청했던 것이고 이것 역시 법률에 의한 요구이기 때문에 저희가 바꿔주고 대신에 현재 시세로 최하 1,000억, 1,500 정도 되는 성남시 공공용지를 확보했다 그 말씀 드립니다. 야 이게 무슨 이재명 대표가 무슨 잘못했나요? 이 발언이 뭐가 문제가 있어요? 죽이려는 해요. 국토부에서 특혜주라고 요구한 거잖아요. 용도 상향해서 용도 계속 요구했다. 압박과 협박을 받았다라는 부분, 이 전반 부분이야. 발언이. 나머지 백현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또 언급을 한 거야. 국토부가 공문 보내와서 그대로 해줬다. 그리고 그냥 공짜로 해준 것도 아니고 1,000억, 1,500억 정도는 성남시에 공공용지까지 확보했다. 이 말에 뭐가 잘못 있냐고. 완전히 죽일 놈들 아닙니까? 지들이 범죄자예요. 국힘당과 박근혜 정부가 범죄자 아니에요? 예? 만일 범죄자라면은 용도 상향해라고 계속 공문 보내놓고 왜 이재명한테 뒤집어 씌우냐고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앞부분과 뒷부분을 짜집기 해서 해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건 원래 압박받았다, 협박받았다 이건 판단 영역도 아니지만은 지들 검찰 기소장이나 법원의 판사도 짜집기 된 문서를 그대로 판단을 가지고 했다라는 얘기죠. 없는 걸 가지고 만들었다는 얘기죠. 정규제가 오죽하면 비판하겠어요. 완전 보수 농객 아닙니까? 이건 잘못된 판결이래요. 나는 이재명에 대한 서울중앙지법의 유죄 판결을 지지하지 않는다. 공직선거법은 낙선자는 이미 유권자의 사실상 판결을 받은 결과다. 그런데 왜 니들이 또 판단해 이거야. 이건 승리한 사람 대상으로 해. 거야. 이 조문은 거짓과 허위로 당선되는 것을 재판이라는 절차를 통해서 사후적으로라도 막아야 한다라는 취지인데 이재명 재판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재명과 사건의 진실을 다투는 당선자는 기소검사를 윤석열이죠. 당선자 윤석열은 기소검사를 감독하고 포괄적으로 취하는 입장에 있는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다. 그런 자가 당선자의 종국적 법적 권한과 절차적 권한은 모두 크게 제약된다고 봐야 된다. 그런 절차를 통해서 실질적 민주적 형평성을 이룬다고 보는 것인데 낙선자는 공권력의 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은 아무래도 적지 않은 실질적 제약을 받기 마련인데 김문기를 알지 못한다.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은 국토부의 압력을 느껴 시행하게 되었다라는 발언 두 가지는 모두 다 객관적 사실에 관한 진실을 다투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본인이 갖는 매우 주관적인 상태에 대한 평가다. 이것을 할 수는 없다라는 것이다. 국토부의 압력을 느꼈다라는 부분은 더욱 그렇다. 매우 주관적인 평가고 이는 국토부를 상급단체로 하는 자치단체장으로서는 충분히 있음직한 심리 상태다. 따라서 잘못된 거다. 예. 오죽하면 정규자가 이런 얘기를 하겠냐고. 완전 정신 나간 놈들이지. 예.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 50% 국민의 50%를 지지받는
이재명을 죽이기 위한 공작이다라는 얘기죠. 칼로 못 죽이니까, 칼로 찔러서 못 죽이니까 법으로 검찰과 법원이 나서 죽인 판례다라는 거죠. 죽이려고 지금 애쓰는 것인데 결국 너희들 뜻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한성진 판사 두고두고 길이 남을 겁니다. 최악의 판결이야. 이 대장동 사건도 이재명 대표 아무 관련이 없는데 아직 판단이 난 것도 아니고 이재명 대표한테 완전히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재판도 못 하고 있어 그놈들. 지들이 유리했으면 벌써 그 검찰들이 막 하겠지. 야, 증인을 500명, 400명씩 불러가지고 하겠다는 재판 하겠다는 겁니까? 안 하겠다는 겁니까? 검찰이 증인을 500명씩, 400명씩 부른다니까? 이게 재판 안 하겠다는 거죠? 불리하니까. 죽일 놈들입니다, 이거. 이런 검찰 독재 공화국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사법살인. 칼로 못 죽이니까 법으로 죽였다. 한성진 부장판사. 완전히 웃겨요.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이거 있지도 않은 사실을 상상을 통해서 창작을 해서 판결을 했다. 그리고 주관적인 영역을 판단했다. 골프장을 만든 것은 김문기를 안다 모른다를 골프를 쳤다 안 쳤다로 바꾼 것이다. 살짝 주관적인 영역을 피해가기 위해서 이놈들이 살짝 피했다라는 얘기죠. 이재명 대표는 골프를 쳤다 안 쳤다라고 말한 적도 없는데 지들이 상상 유추해서 전제를 깔아놓고 말을 했다라는 것을 깔아놓고 판단을 했다. 판결을 했다. 완전히 질이 나쁜 저질 정치를 했다라는 겁니다. 저질 정치. 거기에 판사는 이용당했다. 당장은 대법관 자리를 줄지 또 다른 뭐 좋은 자리를 줄지 법원장 자리를 줄지 모르겠어요. 아니면 뭔가 특별한 뭔가 있을지 모르겠어요. 최은순이 그런 얘기 했죠. 최은순이 예전에 녹취록 보면 야, 돈 준다는데 싫다는 놈 있냐? 돈 싫어하는 판사 본 적 있냐? 최은순의 얘기예요. 최은순이가 그 얘기 했다니까. 돈 싫어하는 판사 봤냐? 분명히 의심받을 만한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문제가 있어요. 비판받아야 됩니다. 끝장내야 됩니다. 이 윤석열 정권 끝장내야 돼요. 쫓아내야 됩니다. 윤석열 정권이 쫓아내는 게 대한민국이 사는 길입니다. 도저히 대통령이라고 할 수 없어요. 거짓말 밥 먹듯이 하는 게 어떻게 대통령이에요? 그게 말이 됩니까? 도덕성에서 국민들의 지지를 완전히 상실. 17% 대통령이 무슨 대통령의 지지율? 술집 여자 하나 잘못 들어가지고 집안이 망하듯이 대한민국이 망합니다. 지금 막 반은 망해서 망한 경제가 안 돌아가 국민들 다 먹고 살기 힘들고 미친 짓 이제 그만해야 돼요. 국힘이 내세웠으니까 니들 스스로 알아서 쫓아내야 돼.